이번 시간은 자율수업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수업의 구조는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요, 자아탐색 단계고요. 2단계는 진로탐색, 진로설정 단계입니다. 3단계는 사명설정, 인생설계 단계고요. 4단계는 학교활동 구체화 단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아니, 벌써 진로를 설정하고 사명을 설정해? 라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로 설정과 사명 설정은 한 번에 하기 어렵습니다. 한 학기 안에, 1년 안에 구체적인 사명과 진로를 발견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1 때 수업을 통해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고3 졸업할 때까지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활동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 학교 활동에 해야 될 학업량과 해야 될 활동량이 많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진로 탐색은 기본 전제가 자아 탐색부터 시작하거든요. 자신의 흥미, 재능, 가치관, 성향들을 탐색하는 게 먼저인데 이제 학교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탐색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가운데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업을 통한 진로 설정은 잠정적으로 진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이란 말이 이게 완벽하게 결정하는 뜻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결정해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먼저 시제품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프로토타입입니다. 핵심적인 기능만 거기에 집어넣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용하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부분들은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면은 예상보다도 더 좀 유용성이 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은 좀 수정해 나가고 예상보다 좀 더 좋은 기능은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유익이 있는 게 바로 시제품입니다. 진로 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설정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프로토타입 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로를 설정한 다음에 학교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예상보다 자신의 진로가 자기한테 안 맞는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진로를 수정해 나가면서도 탐색하다 보면은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은 단순하게 진로를 아는 것을 넘어서 진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됨을 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진로를 내가 왜 할까? 점점점 진로에 대한 생각 깊이 있게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진행해 나가면서 학교 활동도 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로도 이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되고요. 다시 재탐색해 나가면 되고요. 또한 진로가 탐색됐다면 탐색한 진로들을 계속적으로 성찰해 나가면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점, 그렇지 않은 점들, 또한 진로를 한 이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점점점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진로가 구체화될 수 있을 뿐더러요. 또한 학생부의 질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잠깐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아 탐색을 진행해 나가면 작성하는 자아 탐색 프로파일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성향, 재능, 가치관, 적성들을 좀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재능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를 쭉 진행해 나갑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탐색이죠. 강점 지능에 대한 탐색인데요. 탐색에 들어가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학생은 1번 재능이 대인관계 지능이고 2번이 바로 자기의 지능입니다. 3번이 언어 지능입니다. 이렇게 탐색에 들어가고요. 이 탐색한 지능에 하면 좋을 추천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 추천 직업들을 쭉 읽어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관심 직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지능을 적고 강점 지능 적고 여기다가는 하고 싶은 직업을 작성합니다. 옆에 지금 2번에 3개의 직업이 나왔죠. 이 직업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여기에 관심 직업을 쭉 작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3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3개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요. 각각의 직업에 대한 직업 정보 탐색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게 직업 정보 탐색하는 양식인데요. 직업에 대한 직업 코드나 직업에 맞는 적성, 지능, 성격 등을 알아보고 자신의 성격, 그 다음에 코드, 리아세 코드라든지 적성, 지능, 유형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직업들도 다 이렇게 정보 탐색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탐색한 걸 바탕으로요, 바로 의사결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로드맵인데요. 의사결정 로드맵도 자기 탐색 요인, 직업 요인, 직업 가치관 요인 등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각 직업들을 분석하고 직업들을 비교하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하나의 직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의 진로를 설정했다면 이 설정한 진로를 바탕으로 사명을 탐색하고 또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한 진로가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탐색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진로일 겁니다. 충분히 인생의 설계에 나가기에 쓴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바탕으로 사명을 설정하고 인생의 설계에 나가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교사를 지망한 학생이 사명 선언서입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로 활동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이 학생이 정한 겁니다. 이 사명을 정한 다음에 지금 인생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우선 먼저 이 끝에 작성한 게 뭐냐면 바로 아까 그 사명을 좀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직업, 이걸 바로 여기에 작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학생을 성장을 돕는 일을 교사로서 진행해도 되겠지만 교사 활동하다가 보면 더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을 좀 정해 보는 거고요. 여기는 이 첫 번째 직업에 들어갈 때 유리한 학교와 학과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또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학교활동 로드맵을 통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바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자율, 봉사, 동아리, 학교 특성화, 독서, 수학 내역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 또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학교 활동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작성한 내용들은 진로 포트폴리오 양지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 요인, 사명, 학교활동 로드맵, 직업 로드맵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자신이 작성했었던 그러한 이렇게 양식들을 여기에 붙이고 이 진로 포트폴리오를 책상 앞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로가 여러분 구체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직업으로 이어지면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고민을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네, 학교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록은 불연속적 생각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다 보면은 그 외에 이제 학교 활동 열심히 하겠죠. 뭐 시험 준비도 하고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진행해 나가다가 가끔 이제 이 진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자기의 사명과 진로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돕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의 진로가 조금 더 바뀌거나 또 구체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한 졸업생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진로 포트폴리오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는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가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요. 진로가 변경되면 평가에 불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로가 이렇게 변경만 돼요. 그냥 변경만 쭉 계속 돼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 불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진로를 설정해 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러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설정해 나가면서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점점점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성찰과 직업의 성찰을 기반으로 점점점 구체적으로 진로가 발전해 나간다면 그럼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설령 직업이 다른 영역으로 변동되더라도 그 이유만 작성한다면 절대 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좀 잠깐 볼게요. 이제 중앙대학교 2020년 학생부 종합진로 안내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진로 희망이 매년 바뀌고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었던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로 희망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갔는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2018년도 안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진로 희망의 일관성, 통일성이 반드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공 적합성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진로 희망의 변경 여부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사유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진로가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변경된 게 있다면 그 사유를 그 학생부라든지 지금 고1은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탐색해 들어간 내용들만 확인될 수 있다면 진로가 변경되는 건 절대 여러분들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프로토타입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하면서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